그 다음 시간 이제 면접관 교육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카톡방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이제 원래 이게 그 최주 씨가 이제 만든 자료로 강의를 할 거였는데 오늘 불가피하게 이제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좀 다루고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인트로 부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면접관 태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싫어하는 유형들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5가지로 나눠준다. 근데 이 5가지들을 통합해 보면은 그냥 이제 매너가 없는 면접관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매너가 없다는 거는 비즈니스 매너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HR 사업이랑 이제 그 취업 이지 콘서트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취업 준비생들한테 기업들을 판단할 때 기업 리뷰 사이트 들어가지 말고 면접하러 가가지고 면접관들의 이제 그 분위기랑 말하는 내용들, 그 단어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업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고 선입견 때문에 좋은 기회에 왔는데 노쇼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은 말씀입니다. 면접관들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셀프 디스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훈님께서는 이제 교원에 이제 그 다니시는데 이렇게 이제 평이 이렇다 스스로 이제 저랑 좀 결이 비슷해요. 좀 오픈 마인드, 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FM 스타일보다는 AM 스타일. 면접관들의 이미지 정말 중요하다. 입사 결정할 때 특히나 이제 우수 인재들, 핵심 인재들 이제 그 채용도 채용이지만 이제 우수 인재들도 선택 권한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면접관들이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이제 질문들 퀄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성격의 단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페르밋 추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구조화 면접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퀄리티 있는 면접들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인 것 같고, 면접 진행할 때 유의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유의사항, 뭐 개인 프라이버시, 인적사항, 그리고 외모, 신상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에 3-1, 2, 3 사진이랑 실물이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 채용 업무 하실 때 느끼실 텐데, 근데 저는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이나 저희 회사 면접자들한테 면접 볼 때 이런 말 씁니다. 쓰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잘 나오고 실물이 별로인 사람들 말고 실물이 더 나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드문 경우. 그럴 거면은 저는 일부러 이제 그 면접자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긴장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는 칭찬을 통해서 이제 그 긴장감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력서 있습니다. 이력서 있으면은 이력서 사진을 보니까는 사진이랑 실물이랑 이렇게 하면 점점점 이렇게 합니다. 점점점. 그것도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기업 리뷰 사이트에 이제 면접 후기 때 테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안 좋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 어차피 우리들은 이제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채용 브랜딩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가인 것들은 좀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면접자들을 좀 이제 존중해 주는 거, 대우해 주는 거,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면접 진행할 때 유의사항들이라고 합니다. 뭐 되게 이건 당연한 거죠.
아직도 그 면접관 교육 제가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면접 딱 들어가면은 하지 말라는 질문들 하는 면접관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리거든요. 좀 페널티를 주거나 임원진들이거나 아니면 실무진들이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은 다음 면접할 때 좀 이제 대체자 배제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안 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음 면접 진행 프로세스 이것들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이제 지우씨 자료지만 이제 이거 보고 코멘트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뭐 부족한 부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사전 준비부터 해가지고 결과 정리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의견 말해주세요. 서류 합격자 검토를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면접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온보딩 회사 교육할 때까지 딱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까지 5가지 있는데 사전 준비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탈락자. 어떤 거? 탈락자 아니에요? 서류 탈락자라든지. 네. 서류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불합격 통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합격했는지를 명시하는 거를 안내. 좋습니다. 4번에 그거 집어넣어줘야 돼요. 불합격자들에게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서류 합격자 검토에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인데 0번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 취업준비생들이 모여져 있는 단톡방 때 있어요. 1,500명. 거기에 이제 어떤 애들이 이제 그 자주 반복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어요. 저 지원한 지 지금 일주일 됐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문의는 단체 문자 하나 발송해가지고 기업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검토 기간 때 우리는 이제 그 바빠 죽겠는데 또 검토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업무들도 있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합격자 발표 기간 때까지 2주 걸린다. 그럼 이제 일주일 지났다. 그럼 이제 일주일 지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면은 애가 탑니다. 기다려주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 기업은 출중하고 나서 시작하는. 출중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지원자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향후 1, 2주 내외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번호다. 그리고 재현 씨가 말한 4번에다가 불합격자들에게 통보하는 거 그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해가지고 이제 면접관 소개 이런 것들 했는데 이 사이에 이건 뭐라지? 큰 꼭지라고 하나? 큰 꼭지 하나 더 있어야 돼.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 대기실. 면접 대기실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전 안내, 그다음 면접관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얼마나 물어보는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절차들이 있으면 중간 절차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는 어떻게 인사하고 가시면 된다 등에 대한 간략한 프리뷰가 있어야 됩니다. 1번 다음에 재현 씨가 말한 대로 2번 해가지고 면접자들에게 그런 이제 그 면접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제 인사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싶은 거는 채용 브랜딩이 정말 별거 없거든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단체 문자 한번 발송해가지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멘트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뭐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뭐 무식 활동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면접 대기실에서 이제 그 면접자들이랑 이제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라페 형성하는 거. 난 면접을 여태까지 작년 때까지 면접 보러 다녔으니까요. 하나에서 100군데 이상 면접 보러 다녔는데 좋았던 기업들 특징은 그 면접관들 말고 면접 안내하는 스태프들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말은 많이 해주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알려주고 싶은 이제 그 마음이라든지 배려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배려해주는 이제 행동들 그런 거 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서 아까 재현 씨가 말한 대로 이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약간의 팁, 그 평가 말고 들어갈 때 다들다 면접이면은 여러분 중에 2장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오실 때 그 조장이 똑같이 인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팁 포함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접장 안에 들어갔으면은 면접관 소개하고 나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이건 이제 그 2단계 때 대기실에서 해줄 때는 거고 아이스 브레이킹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해요?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까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고 우리 지우 씨가 만들어낸 자료를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좀 더 보완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세 번째 단계 인사에서 초반 인터뷰에서 여기서 또 이제 그 몇 가지 플랜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채용 브랜딩 안 하더라도 많이 지원들 해. 아쉬울 게 없어.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회사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 그냥 정말 약식으로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근데 아쉬울 게 많다. 근데 우리 회사는 예를 들면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성장하지 않더라도 잠재력이 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런 스타트업 인담이라면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프로세스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셔야 돼요. 보통 채용상으로만 우리 회사 복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랑 글이랑 이제 막 해외에 보내주는 사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좋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면접관들과 면접자들이 마주하는 공간 안에서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그냥 한 약식으로 기업 설명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 회사는 이런 현황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4세 확장을 위한 충원으로 지금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저희 회사가 되게 조그맣을 때 지금 법인회사 2개 갖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였을 때 그 회사 OT를 해버렸어요. 회사 OT를 면접할 때.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지금 취업 컨설팅 사업만 하고 있는데 내 이제 그 노하우랑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도 할 것이고 이걸 이미 되어 있고 이것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처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1년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OT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면접자들 꼭 1시간 아니더라도 디테일하게 질문할 때 물어보고 싶은 거 복리후생이나 연봉 그리고 이제 그 인상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1시간이든 30분이든 20분. 그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우리는 이제 명심하실 게 이제 디테일해야 돼요. 조그만 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호불호가 좀 갈려. 이거 씨 다단계 아니야? 말로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냥 듣고만 빼놓고 그냥 열정페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 나 1인 기업부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만은 그만큼 에너지를 쏟고 회사에 대해서 비전을 설명하면은 채용된 애들은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거의 이제 그 오프 멤버 수준이에요. 열정이라든지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것들은 3급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20%나 30% 정도는 안 믿거나 여기는 면접은 안 보고 회사 설명만 한다. 보험회사 같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그 면접 시작할 때 회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먼저 어필을 하시면은 면접자들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다음 질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성격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생각나는 질문. 여러분들 지금 혹시 그 각 회사들 면접 보실 때 면접 질문들 퀄리티 높이는 작업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다면은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 하세요? 추적 질문. 예를 들면 어떤 질문? 예를 들어 지원자가 답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에 비슷한 걸 방문을 해서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추적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죠. 수용 면접, 구조 면접 말씀하셨나요? 과거에 이 친구의 이제 경력이나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답변했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 구조 면접. 또요, 다른 분들. 예전에 그 우리 대학교 때나 이제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10년 전에 SBS에서 이제 SBS 스페셜에서 인재전쟁이 나왔던 겁니다. 1등이 있는데 1등 1층부터 1등이 30층까지 있으면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꼭대기 찍고 다시 1층까지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세대, 우리 M세대는 그 매너 뚜껑에 구멍 몇 개 있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하루에 소비되는 짜장면 개수는 전부 때 몇 개 있냐, 서울에. 근데 그게 옛날에 구글에서부터 도입했던 이제 페르미 추정인데, 페르미 추정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주고 풀어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면접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1시간 걸려요. 근데 영역 면접은 저는 10분 안에도 역량만 본다 치면은 최대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10분. 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나노솔로의 2부 때 나온 자기소개. 베스트셀러 작가 책 이름 말했는데 책 이름 잘렸어요. 책 선물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책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퀴즈. 제가 보통 특강할 때 질문하는 것도 있는데 특강할 때 질문 안 하는 것도 즉석에서 하는 것도 책에 있는 거예요. 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극장이에요. 극장이고 스크린이 있고 출구야. 그리고 보통 극장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도 올라가서 이제 각 자리 열려. 자, 그렇다면은 고객들은 출구에서 제일 먼 데랑 가운데랑 제일 가까운 데랑 어디를 제일 선호를 할까요? 이런 질문들 한 2개면 끝나요. 자, 한국 사회에 똑같이 한번 지목을 해야 되나? 오늘 열정적으로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여주신 우리 한준 씨. 제일 가까운 곳에 제일 가까운 거. 네, 이유는 나가니까 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혼자 영화 볼 때 이쪽쯤에 안 돼가지고 이쪽쯤에 안 돼가지고 튀어나와요. 강남시 특히 거기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 내려가요. 저는 이제 그 책에다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역량 면접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 뽑을 때는 이 문제를 냈을 때 예를 들면은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 끝나고 나서도 여운을 느끼고 싶은 그런 관람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 맨 끝에서 이쪽 줄, 여기서 가운데 줄, 여기서 이쪽 줄 해가지고 자리를 앉을 것이며,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빨리 가실 분들은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를 앉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저 왼쪽일 것 같은데, 왼쪽 앉으신 자리, 동그라미 치신 자리이긴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보는 시야각이 이쪽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벽 주변에는 보통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춥거나 혹은 지나치게 소리가 사운드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저 자리를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답은 없지만 페르미 추정은 정답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듣고 이 사람의 이제 역량을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은 굉장히 이 친구는 이제 영화관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될 수 있겠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면접관 교육할 때 면접관들의 자질이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뭘 캐치낼 수 있냐면은 이 사람 굉장히 꼼꼼하네. 그럼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쉽게 보면 회계 쪽이에요. 회계 쪽인데 방금 제가 말한 거에 플러스로 재현 씨가 말한 거를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했어. 그럼 적합자료잖아요. 근데 이제 속도, 그러니까 정확도보다는 속도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직군이나 직무들은 이제 그 마이너스나 그냥 평타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접관들의 이제 그 자질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관 교육을 겁나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우리 인사톡방에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올라요. 자기 PC에 야동 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가 된다 이런 것들. 채용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불필요한 업무들의 한 50%는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 좋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면접자들 뭘 말해요? 존경하는 인물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면접자들 자 또 질문을 해. 질문. 오늘 이 귀한 장소를 마련해주신 우리 승환이. 보통은 다들 그냥 무난하게 얘기하는 거, 부모님이나 이순신 장군. 맞습니다. 그래서 제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감 잡으셨을 거고 아실 거고. 저는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원래 저는 직장인일 때는 취업준비생일 때는 똑같았어.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저를 되게 잘 알게 되니까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존경하는 인물이 뭐 부모님도 물론 계시지만은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계획 측면에서는 손정희 회장을 존경합니다. 손정희 회장은 각 나이에 10대, 20대, 30대, 40대에 맞춰가지고 인생 목표를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벤치마킹 삼아서 저도 각 나이대별로, 제가 지금 이제 혹시 근데 여러분들 나이대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 서른. 서른 중반? 저 39.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저랑 GD시죠? 근데 저 빠름이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저는 84년 12월 27일생이라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그 저는 40살이 아니라 38살이 됩니다. 어제 뉴스 나왔죠? 최대 2살까지 어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만으로 37살인데 38, 39, 40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이대별로 이제 인생 계획들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 방식으로는 이제 이건 유장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삼성을 이제 글로벌 삼성으로 우대화시킵니다. 기업가 정신적으로는 정주영 회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말 그대로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저 또한 이제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26살 때 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준비 안 하고 곧바로 사업에 뛰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읽어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주영 회장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여러분도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A냐 B냐 하면은 다 A 아니면 B 아니면 좀 더 인사이트가 넓으신 분들은 A, B. 근데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 아예 프레임을 벗어났어. F, G, E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이야. 이런 질문들 했을 때, 이런 질문이나 이런 질문 했을 때, 저처럼 말하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는 30년 동안 묵묵히 한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애들이 입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진 일 하거든요. 주어진 일 하는데 그 일만 해. 그에 플러스 알려주는 업무가 있으면은 이번 업무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이번 업무도 또 알려줘야 돼. 근데 저처럼 말하면은 하나 알려주면은 그거를 연관된 업무들은 다 스스로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에 대한 이제 그 고도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질문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한국투자증권, 한국야쿠르트 이런 기업들 이제 면접 문제 출제할 때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 필기 시험에서 면접 말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증권 어플 그리고 거래 수수료랑 우리 회사 거래 수수료 얼마냐 이거. 왜냐? 이거조차도 모르고 지원한 부지기수. 소신전자를 걸리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페르미 추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 맞춤형 질문들을 뽑아내가지고 면접이나 필기시험을 통해서 빠르게 필터링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 평가표들이 갖고 계시죠? 그 객관식으로 돼 있어 아니면 이제 그 항목들이 적게 돼 있어. 어때?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거. 저도 없었다가 사업 초반 때 없었다가 아씨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평가할 때는 객관 저 오늘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딴거 갖고 왔는데. 검색을 하면 일단 저희는 이거 줄 쓰거든요. 평가 항목들 이렇게 구성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그러니까 이제 그 객관화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뒷받침되는 이제 그 주관, 그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평가, 그걸 합쳐가지고 면접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종합 등급, 마찬가지로 그 종합 등급을 매긴 근거치. 이렇게 하는 게 채용에 대한 정확도를 이제 면접할 때 이제 높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면접관들 어떻습니까? 특히 2차 면접 때 이거 있어도 안 써먹죠. 애들 내보내고 나서 얘다 쟤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점수 체크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 강조. 근데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좀 이따 이제 그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원래대로는 우리 향인 씨가 HR 애널리틱스를 준비해 놔가지고 객관화된 수치로 채용 잘못하면은 회사 차원에서 예산 20억 원 날아갑니다. 그러니 제발 임원진 분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 내가 4분가? 이 다음 거 여기 있구나. 설명해 드릴게요. 내 파일이 아니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다시 우리 지우실 거예요. 질문의 고도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도 마찬가지로 말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일단 3번 때 객관화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예산이 빠져나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할 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혹시 지금 직접 그 면접관 분들에게 교육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면접관 교육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많이 근데 우리 의도와 다르게 항상 안 보시더라고요. 항상 마무리할 때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면접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면은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마무리 멘트잖아요. 근데 저는 면접 공부할 때 그거 알려드려요. 예를 들면 면접이 면접관 3, 면접자 4다. 그러면은 그 면접관 3명한테 안 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키맨으로 지정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면접자 4명들한테 한 명씩 칭찬 포인트 찝어내가지고 칭찬해줘요. 그거를 이제 시키거든요. 그게 채용 동행입니다. 그리고 합격이 됐을 때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근데 이 회사에서는 특이해. 처음에 면접 볼 때 면접관 소개도 했는데 회사에 대해서 비전이나 현황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끝날 때는 우리들한테 칭찬도 해줬어. 여기 기업이 친화적인 직원들에게 그런 기업인 것 같다. 어차피 합격된 기업들 두 군데 있으면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연봉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결정 잘 못 내려요. 근데 애들이 끝에 결정 내리는 거는 자기네들 마음에 이제 그 흔들어준 그런 기업, 감수성이라는 어쨌든 그런 거. 결과 종합해서 이제 그 통보하는 거, 불합격 했을 때도 힌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합격했을 때도 문자를 보낼 때 이번 맨날 그 상투적인 거 말고 좀 소중한 인재시지만 저희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맨날 그러고 말고 힌트 1차 면접은 좀 물리적으로 시간적 한계가 있고 2차 면접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채용 브랜딩 할 수 있어요. 면접 때 장점이랑 장점 좀 알려주는. 면접 때 뭘 잘했고
어떤 걸 보완하시면 다른 데 입사하실 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스펙에 대한 질문으로 압박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펙에 대한 질문. 이거 자격증 없으시네요. 물론 면접관들도 이제 그 불리한 질문을 하게끔 한 다음에 얘가 대처하는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얘가 스트레스라든지 내성이라든지 끈기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 취준생들한테는 나는 좀 취업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12개월이래요. 평균적으로. 아무데나 말고 이 사람의 커리어 네임드에 맞는 기업에 이제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12개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뷰 사이트를 구직자들이 겁나게 보는 것 때문에 구직 활동 자체를 좀 이제 그 부진하게 하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면접을 할 때 스펙에 대한 뭐 OA 자격증이나 아니면 공백 기간 아니면 사회 경력이 부족하시네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는 그걸 듣는 면접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답변을 했는데 탈락 통보 오고 나서 나 그러면은 사회 경력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미 서류 전형을 통해서 1차 평가를 통해서 될 만한 사람들이 면접을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좀 없애주면 좋지. 면접 질문할 때 스펙에 대한 질문들로 압박 질문하는 거. 합격했어. 그런 다음에 합격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장점들과 본인의 뭐 잠재력으로 인해서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 연봉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신입들 말고 경력직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경력직. 좀 더 세부적인 거. 신입인데 진짜 사회 경력은 없어. 회사 생활은 없는데 얼추 봤는데 우리 회사랑 그 산업군이나 직무랑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얘 좀 고생했네. 좀만 트레인 시키면 곧바로 실무 투입할 수 있겠네. 그럴 경우에 인사팀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권한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 교육생들이 실제 사는데 학교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신입들도 경력 기술을 쓰게 해요.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계약직, 정규직 다 포함해가지고 못해도 본전인 거고 잘 되면 이제 그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나 자소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경력 기술을 통해서 얘 괜찮네 면접할 때 불러볼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기업이 통보를 해줬는데 그 연봉에 대해서 이제 근거치가 취하는 학사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 군대 졸업했고 그러나 사회 경력이 없다. 하지만 단연간의 이제 그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경험들을 감안해가지고 신입사원 1년차가 아니라 3년차로 이렇게 합격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연히 합격자들 면접 노쇼 말고 합격자들 노쇼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해보니까는 큰 기업들은 어차피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팀이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잘 활용하면은 이거를 계속 이제 그 HR에 이제 접목시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지원자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이 면접관 교육했는데 이거 말고도 알려준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 늦게 시작했고 또 이제 면접관 교육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다음 거 HR 애널리스트 하고 나서 Q&A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대를 한번 볼게요.